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지 40쪽에 22번 남아있죠. 이 문제 풀어보고 또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조금 복잡한 식으로 나와있죠. 자, 이런 함수를 분리된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내년에는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x가 3보다 클 때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식이 지금 다른 상황이죠. 자, 그래서 x는 3보다 클 때는 어떤 함수 형태예요? 유리함수 형태이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가하고 나를 모두 다 만족하는 f4의 값 구하라고 했네요. 자, f4 구하기 위해서는 뭐 a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a를 구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표준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좋지요. 선생님이 왼쪽에 표준형으로 다 고쳐놨습니다. 자, 보면 먼저 분수함수 볼게요.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가 지금 표준형으로 고쳐져 있을 때 분자가 a-1이지요. 따라서 이 a-1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래에 있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시작점을 구해봤더니 시작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3,-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f를 다시 보니까 여기 무리함수 옆에 있는 조건이 x가 -3 이하일 때는 이 무리함수 다 그려야 된다는 거 보니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3, 4분면 쪽으로 꺾여진 언덕 다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3 이하, x가 3 이하일 때는 이 무리함수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 이하에서 시작점 포함해서 싹 다 그려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치역은 -1 이하의 모든 실수래요. 근데 지금 -2 이하는 다 그려졌지요. 지금 함수가 무리함수 그릴 때 그 -2 이하 쪽은 다 점이 찍혀졌습니다. 그죠? 쭉 찍혀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부터 -2 사이 부분, 즉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은 아직 점이 안 찍혀졌죠. 그 점들이 어디서 찍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위에 있는 유리함수,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때문에 y는 -1부터 -2 사이에서 그 부분에 어떠한 점들이 찍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1 대응 함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찍혀져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유리함수는 x는 3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치역이 -1보다 작은 모든 실수기 때문에 -2하고 -1 사이에 그래프 그려져서 이 초록색 부분에 점들이 찍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함수에서 요 유리함수에서 요 a-1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 a-1 값이 만약에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그래프가 요 점근선, 까만색 점선으로 그은 이 점근선에 요쪽과 요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초록색에 그려질 수가 있나요? 그래프가? 그렇죠. 초록색에 그려질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a-1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안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1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1만 남아버려서 3보다 클 때는 그냥 상수 -1만 나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1, 함수값이 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치역이 -1 이하라는 것에 또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a-1은 0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a-1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렇죠. 점근선을 기준으로 지금 x는 1, y는 -1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요쪽하고 요쪽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죠.
자, 근데 아까 나에서 f가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x가 3보다 클 때는 요렇게 까맣게 요렇게 그려지면 아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었죠? 따라서 나 조건의 1대1 함수라는 것이 만족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선 a-1 값이 0보다 작아야 됐다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 또 하나 조건이 딱 보이죠? 어떤 점을 지나야 되겠어요? 요 함수가, 요 유리함수가. 그렇죠. 아까 시작점이었던, 무리함수의 시작점이었던 3,-2를 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x-1분의 a-x 이것이 3,-2를 지나야 되겠지요. 자, 그럼 y 자리에 -2, x 자리에 3 대입하면 3-1분의 a-3 이렇게 되니까 a-3 값은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1이 되겠네요. 따라서 f4의 값은 x가 3보다 클 때 만족하는 식이 바로 그 유리함수니까 그 유리함수의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3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젠 수능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6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학습지 42쪽입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 나와 있고요. 직선 y는 -x 플러스 6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넓이가 14래요. 삼각형 넓이가 14일 때 k값. 자, 그럼 넓이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k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요 유리함수를 보니까 이 유리함수는 대칭되는 직선이 두 개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지금 대칭점이 0,0이고요. 그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1인 직선,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1인 직선에 대칭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바로 y는 x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x라는 이 직선으로 접어지면 완벽하게 포개진다는 거죠. y는 x라는 이 직선으로 접으면 완벽하게 접혀진다는 거예요. 포개진다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가 나와 있죠. PQ를 지나는 직선. 그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기 때문에 y는 x하고 수직으로 만날 겁니다. 수직으로. 자, 그렇다면 이 Q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점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점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P가 되겠죠. 그죠? 왜? 자, 유리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직선 y는 x에 대칭된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이 Q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먼저 수선을 그어야 되잖아. 수선. 어디에다? y는 x에다가 수선을 내리 꽂아야 돼. 자, 내리 꽂았더니 그게 바로 y는 -x 플러스 6이야. 그죠? 왜?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하고 수직일 거 아니에요. 수직. 자, 그러면 분명히 이 y는 -x 플러스 6 위에 p가 있어야 돼. 대칭되는 점이. 그러면서 또 유리함수 위에도 있어야 되겠죠. 왜?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칭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유리함수와 y는 -x 플러스 6의 그 교점들이 바로 서로 대칭되는 점들이지. 따라서 Q점에서 y는 x란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잠시 h라고 했을 때 QH의 길이와 PH의 길이는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H점의 좌표를 구해 볼까요? 자, H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y는 x와 y는 -x 플러스 6 위의 점이므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구해보시면 h의 좌표는 3,3이 나올 겁니다.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연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O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OH의 길이는 O가 원점이니까 0,0하고 3,3하고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구해주시면 3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넓이가 14라는 걸 이용해서 PQ의 길이 또 그것의 절반인 PH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지요. 넓이 14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 3루트 2 곱하기 밑변 PQ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해주고 또 3루트 2로 나눠주면 PQ의 길이는 3루트 2분의 28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PQ를 둘 다 미지수로 설정하긴 싫잖아요. 어차피 H는 아니까 PQ의 길이를 반으로 나누면 PH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PQ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3루트 2분의 14가 바로 PH의 길이다 라고 해주면 지금 어차피 H의 좌표는 3,3이라는 거 아니까 P점의 좌표만 적당한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용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적당한 상수 A에 대하여 A, A분의 K 이때 단 A는 0이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유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 P점은 또 누구 위의 점인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Y 자리에 A분의 K를 집어넣고 X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PH의 길이를 구해놨으니까 PH의 길이는 H의 좌표가 3,3이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식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PH의 길이는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그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것이 뭐였어요? 3루트 2분의 14였었죠. 자,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만 벗겨줍시다. 자, 그러면 제곱 A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정리를 해보세요. 14의 제곱은 196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2랑 나눠주니까 9분의 98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니은을 그냥 막 풀어주지 말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억을 한번 보시면 A분의 K 자체를 한꺼번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바꿔주면 기껏해야 니은식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밖에 안 나오겠죠. 따라서 니은에 있는 A분의 K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3 그거의 제곱 9분의 98 이렇게 되겠고 자, 정리하면 A 빼기 3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자, 그럼 뭔가 느낌 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이나 마이너스를 뽑아낸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똑같죠? 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양변 2로 나눠주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뭐가 나와요? 9분의 49가 나오네요. 자,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시면 A 값은 3분의 16 또는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쉽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식을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A를 곱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식에서 자, 양변에 A를 곱해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A 값이 3분의 16일 때 K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6, 그 다음에 3분의 16
빼기 3분의 18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9분의 32가 나올 것이고요. A에 3분의 2를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9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 주어진 유리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되니까 이 Q점의 대칭점이 바로 P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QH의 길이와 PH의 길이는 같다. 따라서 H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적당히 P점을 미정계수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 PH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14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H점의 좌표는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교점이니까 여기처럼 3,3이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적당한 상수인 A를 이용해서 A, A분의 K라고 놓고 그러면 이 A, A분의 K도 어떤 직선 위의 점이에요? 요 주어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있는 점이죠? 그걸 이용해서 요 기억식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14라는 걸 이용하면 PH의 길이가 바로 뭐가 나왔어요? 3루트 2분의 14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H점이 3,3이고 P점이 A, A분의 K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식에서 A분의 K를 A라는 문자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A분의 K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만 집어넣으면 A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니은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을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 A 값을 기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K 값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원리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주어진 그 문제의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x분의 3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큰 쪽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1, 4분면 쪽에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x분의 12는 x가 0보다 작은 쪽만 그려야 되니까 3, 4분면에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x 위의 점 P를 적당히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1, 4분면 쪽에다 하나 잡았는데 물론 3, 4분면 쪽에다가 P를 잡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적당한 상수인 A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면 A, A분의 3 이때 A는 뭐가 될까요? 0보다 크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Q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Q점의 좌표는 그렇죠. P점하고 X좌표는 똑같으니까 A겠고 Y좌표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X자리에 A를 집어넣은 Y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R점의 좌표 봅시다. R점의 좌표는 Q점의 좌표 중에 Y좌표는 똑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X좌표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나올 겁니다.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A라는 걸 이용해서 X좌표도 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X분의 12는 Y인데 Y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역수를 취하니까 12분의 X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2가 돼서 R점의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12,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선분 PQ의 길이와 QR의 길이를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PQ의 길이는 X좌표 길이는 똑같으니까 Y좌표 길이만 빼주면 바로 그게 PQ의 길이죠. 따라서 A분의 3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되니까요. A 더하기 A분의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Q와 R의 Y좌표 길이는 똑같으니까 X좌표 길이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좌표 A에서 X좌표 마이너스 A분의 12를 빼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분의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Q 곱하기 QR. 자, 얘는 A 더하기 A분의 3 곱하기 A 더하기 A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합,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 그 다음에 A제곱분의 36은 양수죠? 자, 그러면 얘를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을 곱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36이라고 이렇게 상수로 확 나와버리죠? 그러면 합, 곱, 양수, 최대 최소 이런 거 보면 뭐 생각나라고 했죠? 그렇죠. 산술기하 부등식 생각나야 된다고 했었죠? 절대부등식에서. 자,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 어떻게 되나요? 크거나 같겠죠? 합은 2 루트 곱보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 곱해주면 36 이렇게 되고 뒤에 것은 그대로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2 더하기 15니까 얼마? 27이 되겠네요. 따라서 27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7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P점이 3, 4분면 쪽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 같나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P점이 3, 4분면 쪽에 있다면 적당한 상수, 이번에는 뭐 A랑은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B라고 할까요? X좌표를 B라고 하면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분의 12 위에 있으니까 X자리에 B를 집어넣은 B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때 B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3, 4분면 쪽에 있으니까 B는 음수일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P가 3, 4분면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 P점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P점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B,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요. 자, 그런 다음에 Q점에서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야 되죠. 자, Y축의 수직인 직선 그어주고 그런 다음에 걔와 그 다음에 fx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r점의 좌표는 x좌표는 달라지지만 y좌표는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r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분의 3에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을 때 x값을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x분의 3 이렇게 되고 자, 역수 취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고 3분의 x가 되고 x는 마이너스 b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r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3,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PQ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PQ의 길이는 지금 P하고 Q가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 빼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B에서 뭐 빼주면 돼요? B분의 12를 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QR을 구해줘야 되죠. 자, QR의 길이는 Q와 R의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끼리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X좌표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B분의 3에서 뭘 빼주면 되겠다? B를 빼주면 되겠다. 이거죠. 따라서 PQ의 길이 곱하기 QR의 길이는 자,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그러면 B 플러스 B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또 묶어내면 B 더하기 B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b 플러스 b분의 12 곱하기 b 플러스 b분의 3과 같아서 또 전개해보면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36 더하기 15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어차피 b의 제곱은 b는 음수지만 b의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또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와 얘 곱하면 36 플러스 15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 27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P점을 3, 4분면 쪽에 찍으나 1, 4분면 쪽에 찍으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1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그랬을 때 S1, S2 더한 것의 최소값. 자, 그러면 S1, S2 더한 것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될 것 같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P점의 좌표가 필요할 것 같죠? 자, P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B를 연결한 직선, A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고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 구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Q점은 또 뭘 구해주면 되겠고요. Y절편을 구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 구하려면 먼저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직선 AB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그 M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AB가 지나는 점은 A, B니까 말 그대로 A하고 B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해주면 되겠죠. 자, X의 증가량은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Y의 증가량은 A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1분의 자, 통분하면 A분의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1분의 A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럼 번분수식 약분할 수 있죠? 얘하고 얘 약분되니까 이거분의 이거 써주면 A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중에 B는 A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좀 복잡하고 지나는 점 A를 이용해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A분의 1이고 지난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Y1 Y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기울기 A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X1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의 X절편을 구해 줍시다. 자,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요. 자, Y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은 1이 되고요. A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X를 구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해주면 X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A가 돼서 X는 뭐가 될까요?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절편, 여기 P점의 X절편은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는 어떻게 되나요? A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Q점의 Y좌표는 바로 A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B'로 가볼까요? B'는 B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B의 X좌표랑 B'의 X좌표랑 똑같아서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PB'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B'의 X좌표인 A에서 P의 X좌표인 A-1을 빼면 되니까요. 자,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A에서 A-1을 빼니까 이렇게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B'의 길이는 그대로 B점의 Y좌표니까 얼마가 돼요? A분의 1이 되죠. 따라서 S2, 자, S2가 뭐예요? 삼각형 PB'B의 넓이죠? 그 S2는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a분의 1 하니까 2a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OPQ 얘를 구해야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OP의 길이를 구해 줍시다. 자, OP의 길이는 그대로 P점의 X좌표로 해주면 되죠. A-1.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Q는 Q점의 Y좌표인 A분의 1 빼기 1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음수지요. 왜냐하면 지금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역수를 취한 A분의 1은 거꾸로 역수 취하니까 1보다 작아져 버리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부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일 때는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A분의 1이 1보다 작은데 1을 뺐잖아. 따라서 얘는 음수겠지요. 따라서 OQ의 길이를 A분의 1-1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잘못 나옵니다. 자, 얘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따라서 1-A분의 1이 바로 OQ의 길이입니다. 길이. 그죠? Q점의 좌표가 지금 Q점의 Y좌표가 음수라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즉 절대값을 씌워줘야만 OQ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S1의 넓이 삼각형 POQ의 넓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1 곱하기 높이 1-A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따라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S2와 방금 구한 S1을 더해 봅시다. 자, S1 더하기 S2는 2분의 A 그 다음에 2A분의 1 2A분의 1 더하니까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요.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죠.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 부등식 쓸 수 있겠어요? 합 곱하면 상수 나와버리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양수 산술기하 써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요만큼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네요.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빼기 1. 자,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루트 2가 되겠고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2 빼기 1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B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P점의 좌표와 Q점의 좌표를 구해야만이 이 삼각형의 넓이들을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줬고요. 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야 X절편,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줬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용해서 예쁘게 정리했더니 A분의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선 AB의 방정식은 그러면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은 요 A점 이용하면 y-y1은 기울기 m의 x-x1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P점의 x좌표, 그 다음에 Q점의 y좌표 구해줬습니다. 자, 그거 이용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들을 A로 표현해 줄 거죠. 근데 조심할 점은 Q점의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취해졌다는 거. 그래서 사실 OQ의 길이가 A분의 1 빼기 1이 아니고 1 빼기 A분의 1이라는 거. 그거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S1하고 S2 더해 봤더니 이렇게 산술기하 부등식 쓰면 아주 A가 사라질 그런 아주 좋은 식이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은 산술기하 부등식으로 이렇게 구해 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무리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잠시 이 무리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 풀 때 혹시 역함수 직접 구하는 친구 있나 해서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지금 f 인버스가 역함수가 2,0 지난다고 했고 또 5,7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f는 뭘 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0,2와 7,5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f의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7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라는 거 이용하면 아직 구해지지 않은 미정계수인 a, b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f는 무리함수고요. g는 유리함수입니다. 이때 여기 보니까 분자가 p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대칭점의 x좌표를 p로 많이 잡는데 여기서는 분자를 p라고 놨네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웠던 p, q가 대칭점이었는데 그 p랑은 좀 다른 p예요. 분자 값입니다. 대분수로 고쳤을 때. 그 얘기는 이때 이 p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쌍곡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른쪽 위에 있고 왼쪽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대칭점의 x좌표가 p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자가 p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분자 p가 양수일 때인 상황이죠. 지금 p는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대칭점의 y좌표인 q도 양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른쪽에 지금 분자인 p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뭐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자, 대분수로 고쳤을 때 분자가 양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도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즉 x값이 커지면 거꾸로 y값은 작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곡선도 x값이 커지면 오히려 y값은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표준형을 고쳤을 때 분자가 양수이면 자, 쌍곡선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쌍곡선 모두 다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지는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분자가 양수일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곡선 두 개가 쌍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인 p가 지금 분자는 p인 상황이죠. 자, 분자가 음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곡선 볼게요. x값이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x값이 커지면 y값은 커지고 있죠? 자,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곡선 보시면 x값이 커지면 y값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자, 두 곡선 다 뭐 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 표준형 고쳤을 때 p가 음수인 경우에서는 자, 두 곡선 다 쌍으로 나오는 두 곡선 다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어느 쪽에 그려진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지 않아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표준형 고쳤을 때 분자가 양수인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의 곡선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형 고쳤을 때 분자가 음수면 오히려 이번에는 증가하는 형태의 곡선 두 개가 쌍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모두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이 A라는 집합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함수값들의 모임이죠. fx의 모임입니다. 즉 f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단 그때의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는 명확하게 무리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래쪽에다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그때 함수 값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요? y 값들. 그때 이 점들은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의 y 값의 범위는 바로 뭐가 되나요? 그렇죠. 0부터 뭐까지 나오나요? 1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 y 값의 범위는 바로 0부터 1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y 값들의 모임인데 그 y의 범위는 바로 0부터 뭐까지다? 1까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을 보겠습니다. b라는 집합을 보니까 마찬가지에도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gx의 모임. 단 g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의 모임이죠. 아까는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모임이었다면 이번에는 g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 건 아까 a라는 집합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랬을 때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즉, b라는 집합은 g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아까 a 구해놨잖아요. 0부터 1까지 나왔었죠. 그죠? 그대로 b도 바로 뭐가 나온다? 0부터 1까지가 나온다. 즉, 함수값들이 0부터 1까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p값이 양수일 때는 유리함수가 분명히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그려졌었어요. 그죠? 자, 그럼 감소하는 모양이 그려졌다는 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오히려 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0부터 1까지가 나와야 돼요. y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뭐가 나와야 되겠다? 1이 나와야 되겠다 이거죠. 1이 나와야 되겠다. 감소함수니까. 또 0일 때는 뭐가 나와야 되겠다? 거꾸로 오히려 작아져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겠다. 왜? 함수값이 지금 0부터 1까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일 때 더 크고 0일 때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제일 큰 y값인 얼마? 1이 나와야 되고 0일 때 제일 작은 함수값인 0이 나와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감소함수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0일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즉 gx가 바로 마이너스 1,1과 0,0을 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1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되니까 자,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는 p 마이너스 2q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것을 기억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0,0 대입해 봅시다. 자, y자리에 0, x자리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돼서 자, p 이항하니까 p랑 q랑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따라서 니은식을 기억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p는 2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p하고 q가 같으니까 p 더하기 q는 바로 4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그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자, 지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바로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지금 A라는 집합이 0부터 1까지가 나와요. 근데 G라는 함수는 감소하는, 왜? P가 양수니까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오히려 커야 되고 0일 때의 함수값이 작아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 중 제일 큰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함수값 중 제일 작은 0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1, 0,0을 친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PQ를 구해봤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무리함수가 있네요. 시작점은 K,0이고요. 그죠? 자,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그랬을 때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ABC랑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럼 역함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른쪽에 지금 구해놨는데 지금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정의역은 당연히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치역은 루트 x-k니까 양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지금 치역을 구해놨는지 아시죠? 역함수의 정의역이 바로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치역을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를 바꿀게요. fx가 y니까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x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x하고 y 바뀌었으니까 그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인 치역인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지금 x하고 y 바꿨으니까 정의역하고 치역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y는으로 예쁘게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y는 정리하기 위해서는 루트를 없애야 되겠네요. 자, 루트 없애려면 양변을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한 겁니다. 자, 양변 제곱해서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k는 y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전한 2차 함수는 아닙니다. 자, 왜? 정의역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죠? 따라서 반쪽짜리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2차 함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f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어쨌든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꼭지점이 0,k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데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려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0,k니까 그 0,k가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삼각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지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는 어때요? 삼각형하고 만나는 점이 없겠죠. 그 얘기는 삼각형하고 만나면서 k,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이려면 바로 이렇게 빨간색 형태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나요? 왜? 삼각형하고 적어도 만나야 돼. 만나면서 꼭지점의 y좌표는 가장 커야 돼. 따라서 꼭지점이 제일 위에 있으면서 이 삼각형하고 만나려면 바로 A점을 지날 땐 이렇게 빨갛게 그려진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정리해보면 F 인버스가 A라는 점을 지날 때 바로 K값이 최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1,6 지날 때 최대니까 F의 인버스에 X자리에 1, Y자리에 6을 대입해주면 되겠지요. 자, Y자리에 6, X자리에 1 대입하니까 바로 그때의 K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조금 수학적으로 직관이 뛰어난 친구들은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어쨌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형태가 띌 거예요. 그죠? 왜요? 루트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제곱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2차 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무리함수의 역함수 2차 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죠. 자,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f를 대칭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2차 함수 형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가 그려질 것이고 그때의 꼭지점은 바로 여기 원래 있던 무리함수의 시작점인 k, 0, 그 k, 0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0, k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k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래프랑 F 인버스랑 지금 삼각형이랑 만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최소한 이 삼각형이랑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빨갛게 될 때구나. 이렇게 빨갛게 될 때니까 바로 F의 인버스가 1,6을 지날 때 바로 K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럼 F의 인버스가 1,6을 지난다는 건 F는 뭐를 지난다는 거? 그렇죠. 거꾸로 6,2를 지난다는 거. 따라서 F에 X자리에 6, Y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온 K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역함수 직접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지만 역함수 안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학습지 40쪽에 22번부터 했었죠. 자, 거기서부터 44쪽에 15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풀이와 답을 보시고 채점을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수학 A 오픈 채팅으로 저녁 7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늦게까지 받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남은 수능 기출 문제하고 교과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교과서. 수학 교과서 중단원 학습 점검하고 대단원 학습 평가 그리고 뒤에 있는 수학 익힘책 부분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